자, 인문예술 2번 58쪽 내용을 한번 봐보자. 근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뭐 예술, 미술에 관련된 거고 미술 비평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 왜냐면 클레멘트 그린버그 미술평론가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자, 미국의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모더니즘 미술에 대한 강력한 이론을 제시한 미술평론가이다. 모더니즘 알지? 모더니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감각적이고 회화적이고 원래 문학이나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현대적이고 근대적인 것을 모더니즘이라고 한다고. 깨끗하고 도시적이고 뭐 이런 거. 그는 사회와 미학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미학적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관점도 포함돼요. 여기요. 근간으로 하여 자신의 관점에 부합하는 미술가나 미술운동을 이론적으로 지지함으로써 1940년대에서 60년대에 걸쳐 미술가들의 작업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평론가가 한 일은 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미술가들한테 영향을 준 거야. 이 사람의 근본은 뭐냐면 사회적 관점, 미학적 관점으로 미술가나 미술운동을 이론적으로 지지했대. 그 말은 이론적 체계를 세우고 뭐 이론적 체계를 주장하고 뭐 그랬다는 거야. 자, 그린버그는 1930년대 후반 스탈린과 히틀러, 뭐 전체주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지. 스탈린과 히틀러와 같은 독재 정권에 의해 유럽 문명이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당시 사회와 문화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꼈다. 그러니까 문명이 붕괴됐으니까 문명 안에 있는 사회, 문화 이런 것들도 더불어 위태로움, 위기를 맞았다는 걸 느낀 거야. 자, 더불어 그는 근대 산업사회에서 도시의 대중이 문화를 오락으로만 여기고 있는데, 자, 흥미거리, 오락거리, 자본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본가들하고 도시의 대중하고 누가 잘못된 거야? 자본가가 잘못된 거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대중문화를 뭐랄까 좀 오락적 요소만 가미시킨 것으로 그걸 계속 발전시킨 게 자본가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도시의 대중은 그 문화를 즐기고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잖아. 지금 그린버그 얘기는 그거란 말이야. 그는 이러한 문화적 위기 속에서 지속적인 변화와 진보를 고집하는 것이 혁명적인 것이라고 말하며 아방가드르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원래 아방가드르는 전위예술이라고 보통 프로그레시브라 그래. 영어로 하면 이게 이제 앞서가는 거, 뭐 대중하고 좀 거리감이 있지만 예술적인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린버그는 그것을 옹호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오락적인 문화하고 반대되는 게 여기는 아방가드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아방가드르는 본래 적국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미술죠. 가장 먼저 뛰어드는 이게 아방가드르야. 선발대를 지칭하는 말인데 미술사에서 아방가드르는 사회나 정치와 거리를 두고 사회 정치와 거리 두고 가로 묶고 심미적 표현의 절대적 자유를 추구하는 그거 가로 묶어볼까? 그럼 심미적 표현의 절대적 자유 추구가 아방가드르고 그거하고 반대되는 게 사회와 정치적인 것, 정치적인 예술, 문화를 말하는 거겠지. 그거하고 반대되는 게 아방가드르다. 그린버그는 사회와 정치에 대한 철학을 드러낸다는 것은 현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혁명적이지 않고, 자, 거기 현실 미술처럼. 그럼 사회 정치에 관한 철학, 현실 같은 말이지, 그지? 맞지, 그지? 아방가드르 이거는 미술적 경향인데 혁명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 왜냐하면 사회 문화적인 철학에서 벗어나서 가장 먼저 뛰어드는, 즉 가장 앞서가는 그런 예술이기 때문에 혁명적이라고 봐야 되겠지. 아방가드르는 현실과 거리를 두면서 앞서간다 그랬어. 변화, 진보를 향해 지향하기 때문에 미술을 위한 미술로서 가치 있다고 하였다. 아방가드르를 옹호하고 있는 거 지금. 여기서 그린버그가 말하는 미술을 위한 미술이란 미술가가 미술만의 독자적인 매체를 기법으로 어떻게 다루는가에 관심을 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술적 범위에서 벗어나면 안 돼. 알았니? 미술만 가지고 있는 독자적 매체의 기법을 얼마나 전위적으로 다루고 있느냐, 그거에 관심을 가진 게 그린버그란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술만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미술로 국한시키면 안 된다고. 그거보다 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아방가드르, 뭔가 앞서가는 뭐 예술을 위한, 미술을 위한 또 다른 미술을 진보적으로 추구하는 경향, 이거를 갖다 옹호했다는 뜻이겠지, 그지? 그린버그에 따르면 미술을 위한 미술의 궁극적 형태는 순수 추상 미술이다, 그렇죠? 그럼 결국 그린버그가 말한 미술, 진정한 의미의 궁극적 미술은 순수 추상 미술이겠네. 그런 순수한 미술만이 문화의 질을 유지하고 문화를 진보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서 회화의 독자적인 효과를 위해 회화의 고유의 매체로 돌아가야 된다고 강조한다. 회화의 고유의 매체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의 관점에서 회화만이 가지는, 위에서 아까 미술만이 가지는 뭐 이런 거 독자적 매체라고 했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야. 회화만이 가지는 매체의 성격은, 자, 캔버스의 네모 형태와 회화의 면의 평면성이다. 그러면 여기 회화만 가진 독자성이 뭐야? 네모난 틀 그리고 평평한 면, 2차원의 면, 이게 회화만이 가지는 매체적 특성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선적 가치로 봐야 된다는 게 그린버그라고. 그는 회화의 매체적 성격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원근법, 명암법이 없어져야 한다. 미술 쳐야지. 이게 쉽게 하면 구태거든. 계속 회화는 원근법, 명암법 이런 거란 말이지. 획기적으로 그동안에 했던 걸 깨버려야지 가장 먼저 달려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아방가드르는 기존의 것을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화면에서 물체나 공간에 멀고 가까움을 느낄 수 있는 원근법, 명도 차이를 통해 대상의 입장을 표현하는 명암법을 배제함으로써 밑줄. 그거 하면 안 된다고. 평면의 2차원적 성격을 강조한다. 평면의 2차원적 성격을 강조한다. 평면이잖아. 이게 입체가 아니니까 원근법과 명암법을 배제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야. 또한 그는 회화 안에 담겨있는 문화적인 요소들, 즉 회화를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감정, 밑줄 쳐야 되겠네. 감정, 서사, 이념을 배제. 그럼 배제해야 될 게 원근법하고 명암법, 그다음에 여기 나온 감정, 서사, 이념, 이건 배제시켜야 된다고. 이거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 아방가드르가 아니지, 그지? 회화에 문학에서나 다루어질 법한 밑줄 쳐. 초현실주의 요소. 이게 아방가드르란 말이야. 미술이 문학적 관습에 얽매여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잠깐만. 초현실주의 요소를 활용하는 것은 미술이 문학적 관습에 얽매여 있음을 증명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네. 맞잖아, 그지? 감정, 서사, 이념, 배제, 현실주의적 요소를 활용하는 건 안 돼. 변화나 진보와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초현실주의적 요소도 활용하면 안 된다. 배제해야 된다. 자, 그는 현실과 무관하게 회화의 매체적 성격을 극대화하는 순수 추상 미술만이 문화를 진보시킬 수 있다고 딱 픽한 거야. 찍은 거야. 그 다음에 또한 그는 순수 추상 미술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증명될 것이라는 설명 외에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순수 추상 미술에 대한 그의 확신을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금 그린버그가 뭐라는 거야? 순수 추상 미술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면 우월한 미술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거겠지. 증거를 대봐요. 없어.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돼. 이런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확신을 보여줬다. 이러한 그린버그의 이론은 그린버그가 가장 만족할 만한 미학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인정한 칸트의 형식주의와 맥이 닿아 있었다. 괄호 묶어야지. 칸트의 형식주의. 이건 그린버그가 생각했던 미학적 근거. 공통점이 되겠지, 그지? 칸트 뭐 했는데? 판단력 비판에서 순수한 미적 판단이란, 잠깐만, 순수한 미적 판단? 그린버그가 생각하는 거랑 같은지 봐봐. 본질적으로 그 내용이 도덕적, 윤리적인지 하는 별개로. 자, 이것도 밑줄쳐야지. 도덕적, 윤리적. 이거하고 별개라고 했으니까. 문제는 괄호 묶어야 되는 게 작품의 형식적 성격, 괄호 묶어야지. 자, 여기 이거를 더 강조한 거야. 미술의 이것도 가르쳐. 미술의 독자적 성격. 아까 그린버그가 얘기했던 거, 미술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 매체. 이거하고 똑같은 게 미술의 독자적 성격. 칸트는 내용의 영역과 형식의 영역은 다르고, 형식은 그 자체로 독자적이고 비타협적이기 때문에 내용과 무관하게 미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괄호를 치는 게 뭐야? 형식은 그 자체로 독자적, 비타협적. 이 칸트가 중요하게 생각한 거란 말이야. 미술의 독자적 성격, 그 다음에 자체로서의 독자적, 비타협적. 그러니까 다른 분야하고 타협 안 한데 미술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 아니 무슨 말이지? 타협하지 않고 독자적이다. 위에 나온 그린버그하고 다를 바가 없다. 자, 칸트의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그린버그는 형식을 통한 작품의 미적 측면이 드러나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 동일한 거 아니야? 형식을 통해. 위에 칸트도 형식. 혹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순수 추상 미술에는, 자, 그린버그가 진정한 의미의 미술이라고 했던 순수 추상 미술에는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이지, 비판. 반론 비판하고 있는 거야. 형식을 지나치게 강조한 그린버그. 칸트의 형식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맥이 닿아 있는 이 그린버그의 주장과 순수 추상 미술은 내용 없고 형식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게 돼. 이에 대해 그린버그는 순수 추상 미술 작품에서 내용은 형태, 색채 등과 결합하여 작품의 형식으로 남아있으며, 내용도 있다는 얘기잖아. 내용도 있잖아. 형태도 있고 색채도 있고. 근데 이게 뭐야? 기존의 것들이란 말이야. 기존의 것. 계속 이어져 오던 것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것이고, 여기서 이런 것들을 배제하면서 새로운 걸 찾는데 그게 형식이란 말이지. 주제란 문학적인 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못된 거지. 왜? 잘 들어봐. 문학은 있잖아. 미술이 아니잖아. 독자적인 게 미술이라고 했잖아. 문학과 타협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문학적 요소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얘도 배제하고, 기존의 형태, 색채 얘도 배제하고. 아방가드르로 가기 위해서 그런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는 아무것도 재현되지 않는 거대한 생면을 제시한 뉴먼과 로커스의 작품을 통해 예시 나서 내용이 형식에 녹아든 작품으로서 극찬했대. 눈에 보이는 건 형식인데 그 안에 내용도 있는 거야. 사실주의 미술, 민속 미술, 일화적 미술 등의 장르는 감상자에게 회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어렵고 복잡한 과정, 즉 회화의 매체적 성격에 집중하는 과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뉴먼과 로스코 작품은 극찬에 따랐으니까 위에서 말한 대로 형식주의를 제대로 구현한 거야. 근데 반대로 사실주의 미술, 민속미술, 일화적 미술은 아니라고 비판한 거란 말이야. 또한 캔버스 위에 페인트를 붓거나 떨어뜨리는 드리핑 기법을 구사한 잭슨 폴락, 우리 알지? 그거 뿌리기, 드로잉이라고 하지, 뭐라 그러지? 막 뿌리는 거야, 물감을. 불규칙 속에서 규칙을 찾는 뭐 그런 기법이라 그래. 잭슨 폴락에서부터를 만해에서부터 시작된 화면의 평면성을 강조하는 모더니즘의 후계자로 일컬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미술 평면성을 강조한 잭슨 폴락, 만해 이후에 모더니즘의 후계자로 말했단 말이야. 자, 마무리해볼까? 그린버그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시각을 통해 여러 미술 작품에 대한 평론을 했는데 그의 미술 평론의 대상은 미적 문제만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거 봐, 영역이 딱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미술 평론에 주관적 감정이 끼어 들어갈 자리는 없다고 강조한다. 거기 또 가로 묶어볼까? 그러니까 미술 평론의 대상은 뭐야? 미적 문제만 해당되는 거야. 미학적, 알았니? 여기에 평론가의 주관적 감정 들어가면 안 된대. 이게 미술 평론에 관한 그린버그의 생각이란 말이야. 미술은 미술일 뿐, 독자적인 거야. 거기에 막 주관적 감정 개입되면 안 돼. 그냥 정확하게 미적인 것, 미술적인 것만 해야 돼, 평론은. 그린버그의 이러한 관점은 당대 미술계의 지배적 서사로 인정될 만큼 학자들에게 높이 평가를 받았다. 미술관이나 미술 잡지에서도 그린버그의 형식주의 이론을 옹호하였고, 전반적으로 다 한 방향으로 가고 있네. 그린버그의 모더니즘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리는 일도 잦았다. 여기까지는 그린버그가 그 시대에 영향을 미쳤다 그랬지. 40년대 60년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그린버그 얘기는 뭐야? 미술은 미술이야. 다른 것들이 개입되면 안 돼. 알았니? 그리고 미술은 2차원적 평면이 중요한 거야. 그 안에서 캔버스 안에서 구현돼야 되고, 만약에 평론가가 있다면 미술 자체에 대해서만 얘기해라. 거기에 뭐 주관적인 것들, 사회문화적인 것들, 이런 것들 개입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그린버그야. 자, 한 시대를 그렇게 갔는데, 그러나 이제 아니겠지, 그지? 그린버그 한 시대에는 단 하나의 올바른 양식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형식주의적 규범에 맞지 않는 미술을 폄하하고 있다는 비판 역시 거셌다. 지나치게 형식에 집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내용도 필요한데, 그랬더니 그린버그 얘기는 형식 안에 다 내용이 있어요. 형태나 색채.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중시했다는 얘기야. 근데 반대쪽에서는 야, 이거 뭐 형식만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비판이 역시 거셌단 말이야. 그린버그는 미술의 역사적 진행 과정에 관심을 가지면서 마네는 그린버그가 모더니즘이라고 칭찬했던 시조라고 얘기했으니까 인상주의, 구성주의, 추상 표현주의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역사의 진보를 믿고,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그린버그가 미술의 독자성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지켰던 게 만의 인상주의, 구성주의, 추상 표현주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것만 인정한 거야. 단선이라는 게 선 하나란 말이야. 나머지의 어떤 미술 사조나 미술가들은 인정 안 했다는 얘기야. 아니? 순수 추상 미술의 역사적 필연성을 주장했다. 아까 확실했다는 게 이거란 말이야. 그 주장에 따르면 상징주의, 미래주의, 다다이즘이라고 하는 다다이즘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초현실주의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모더니즘이 계속 쭉 간다. 근데 다다이즘 같은 경우도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 좀 모더니즘하고 달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이후에 나타난 어떤 문예 사조이면서 이념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대의 모더니즘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확신을 가진 거지. 또한 그의 이론은 미술 감상에서 중요한 감정 들어가면 안 되잖아. 감정이 들어갈 수도 있지. 간과하고 관람자의 반응이나 심리적인 효과에 대해서 무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비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이 그린버그라는 사람은 정말 치우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편향적인 생각. 형식 중요하고요. 미술만의 독자성이 있고요. 다른 것들은 다 배제시켜야 되고, 내용도 배제시켜야 되고, 주관적 평가나 감상자의 반응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라니 무슨 말이지? 그 사람 그린버그가 주장했던 모더니즘에 관한 내용이었어. 자, 그럼 문제 1번 한번 볼까? 윗글을 읽은 독자가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이 뭐죠? 그랬더니 기억이 첫 번째가 사회와 미학에 대한 자신의 관점. 두 번째, 니은은 자신의 관점에 부합하는 미술가나 미술운동을 이론적으로 지지했다고 얘기했어. 그러니 관점을 토대로 지지하고 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에 내용을 확인해 볼게. 이거 세부 내용이니까 일치하는지 않은지 이거에 따라서 내용은 이해가 더 잘 될 거야. 자, 그러면 1번 봐봐. 기억과 관련하여 그린버그가 자본가들의 문화적 영향을 비판적인 관점을 견지했어. 뭐라고? 대중을 오락적으로만 끌고 가고 있어. 그런 것들만 양산해내고 있어. 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비판 맞죠.
2번, 기업과 관련하여 그린버그가 순수 추상 미술을 옹호하는 관점을 마련하는데 미술의 역사적 진행 과정에 대한 고찰이 바탕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지금 글을 쭉 읽어보면 왜 그린버그가 왜 저런 주장을 했는지 알 수 있지, 그지? 자기가 확신을 가졌단 말이야. 순수 추상 미술이 절대적이다. 근데 보니까 만해, 인상주의, 구성주의, 추상표현주의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역사적 진보를 믿고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왜 저런지를 알 수 있겠지. 기업과 관련해서. 3번, 기업과 관련하여 그린버그가 미술은 정치나 사회의 거리를 둬야 되겠지. 계속 내가 강조한 거야. 그러니 문화를 진보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게 저 사람 생각이잖아. 4번, 니은과 관련하여 그린버그가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거대한 생면을 제시하는 미술 작업에 대해 긍정적이었지. 미술처 거대한 생면을 제시한다. 이게 아까 미술만의 독자성이라고 그랬는데 고유한 프레임 안에다가 거기다가 평면이라는 걸 얘기했지, 그치?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단 중에 보면 거대한 생면을 제시한 유먼과 로스코의 작품을 극찬했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되겠지. 5번, 이와 관련한 그린버그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 회화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된다고 주장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일단 회화는 그린버그 입장에서는 이 캔버스 틀이라고 얘기했고 2차원 평면이라고 했어. 그런 독자성을 가진 것을 강조해야 된다 그랬다. 그거는 미술만이 가지고 있는, 회화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맞지, 그치? 다양한 재료? 언제 다양한 재료라고 했어? 회화의 한계를 2차원의 평면성을 극복하는 게 다양한 재료야? 내용 없죠? 정답은 5번이 관련 없는 내용이다. 2번 문제를 볼까? 2번에 위클의 그린버그와 칸트가 모두 긍정할 수 있는 것. 사실은 이 사람 둘은 그린버그가 칸트 형식주의를 받아들였다고 얘기했으니까 거의 같은 거야, 알았니? 1번, 회화에서 내용과 형식은 분리될 수 있다, 없다? 분리될 수 없다야? 있다야. 헷갈려? 그럼 봐봐. 내용상으로 본다면 형태, 색채 이런 거 다 내용 속에 결합되어 있는 거라 그랬잖아. 그린버그가 그랬어. 형식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안에 형태하고 색채 같은 내용들이 다 결합되어 있다고. 그럼 분리할 수 없다겠지, 그치? 맞지, 그치? 뉴먼과 로스코 작품 극찬했다 그랬지, 그치? 그 다음에 동시에 분리될 수 없다가 아니라 분리할 수 있다. 미안해. 아까 그랬잖아. 비타협적, 독자적 이란 말로 한다면 형식은 내용하고 분리돼야 된다라고. 타협하지 말라고. 타협하지 말라는 건 다른 예술 분야 타협하지 말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형식과 내용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그치? 2번. 틀렸어. 그러니까 회화의 형식을 통해 미술의 미적 측면이 드러난다고 판단했다. 형식 강조. 오케이, 정답 2번이네. 둘 다 똑같은 말 하고 있으니까. 3번, 회화는 교훈적이 아니라 사실적. 이거 틀렸잖아. 사실적이면 안 되잖아. 사실주의는 아니라고 했잖아. 아까 위에서 생각났나? 사실주의는 배제해야 된다. 아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수 추상 미술만이 문화를 진보시킨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원근법, 명암법 없애야 되고, 회화가 사실적이야 예술성을 담보했다고 얘기하진 절대로 않았어. 사실성하고 관련 없다. 그 다음에 4번, 회화에는 대상에 대한 예술가의 생각, 이것도 틀렸잖아. 이것도 다 배제시켜야지. 주관적인 거 들어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감정, 서사, 이념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5번, 회화의 미적 가치는 사회적 통념이나 도덕적 관념과 무관하게 평가될 수 있다. 왜? 예술 영역의 독자성이니까. 맞지, 그치? 그렇다면 칸트가 뭐라 그랬냐면 도덕적 윤리적인 자와 별개로 형식이 중요하다. 이게 칸트가 얘기한 거잖아, 그치? 회화는 사회적 통념이나 도덕관념 등하고 무관하다. 이게 주장이란 말이야, 칸트의 주장. 그러니까 5번은 그린버그하고 상관없이 칸트가 벌써 부정하고 있는 거니까 틀렸지. 정답은 그래서 2번이야. 3번 문제를 한번 볼까? 보기는 그린버그 이론에 대한 미술평론가들의 견해를 재구성한 거다. 보기를 위클과 관련지어 이해할 때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그럼 일단 보기의 내용이 위에 거랑 같은지 다른지 반대인지 뭐 이런 걸 따져보면 되겠네. 가학해볼까? 회화의 2차원성은 어떤 다른 예술과 공유할 수 없는 회화 예술의 유일한 조건으로 누구랑 똑같아? 그린버그하고 똑같네, 그지? 맞지, 그지? 그린버그도 저렇게 얘기했잖아. 미술 영역의 독자성. 얘기 안 했나? 했어, 안 했어? 생각나야 돼, 본문이. 그래서 모더니즘 회화 2차원성 그 자체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회화 양식보다 예술적이다, 독자적이다. 나무게 어떤 예술 작품이 예술로서 인정되는 것은 그 작품의 내재적 성질에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을 둘러싼 관행, 관습,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전통, 비평가의 평론 등이 얽혀서 그러면 정반대 얘기라고 하는 거야 지금. 예술 자체로 보라 했잖아. 예술계에서 그 작품의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 그것은 예술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다음 볼까? 예술은 행동이고 예술가는 행동가고 캔버스는 행동가가 행동할 수 있는 장입니다. 예술에서 중요한 것은 평면성을 추구하며 남은 결과물이 아니고
캔버스와 예술가가 만나서 삶을 이루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술은 삶을 이루는 사건들 중 하나로서, 그러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래. 끊임없이 삶과 사람과 상호작용하는데 이것도 위의 내용하고 관련이 없잖아. 알았니? 자, 그러면 재구성한 거라고 그랬으니까 틀린 걸 찾아볼까? 1번 볼래? 가에서 회화의 이차원성. 회화 예술의 유일한 조건이며 모더니즘 회화가 어떤 회화 양식보다 예술적이라고 한 것은, 가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2차원 캔버스를 통해 3차원 입체를 구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는 거지. 예술, 미술은 2차원 평면성이라니까. 3차원 아니라니까. 그 누구 얘기야? 그림보. 맞았지?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 나에서 어떤 예술작품이 예술로 인정되는 것은 내재적 성질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 그러면 순수 추상 미술은 미술을 위한 미술로 가치 있게 평가한 그린버그의 생각과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 반대라고 얘기했잖아. 3번. 나에서 예술계에서 그 작품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 그것은 예술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한 것은 당대의 지배적 서사로 인정되던 그린버그의 관점이 어떤 예술작품을 예술로 규정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겠군. 자, 아까 얘기했던 본문에 그린버그는 그 시대의 예술가들을 지지하고 이론을 만들고 영향을 미쳤다 그랬잖아. 영향을 만약에 저렇게 주장했다면 그린버그의 생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저렇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그린버그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린버그의 영향을 받았다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야. 그래서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해봐. 뭐냐면 그린버그가 뭐라 했냐면 당대 미술계의 지배적 서사로 인정되었으며 라는 얘기는 영향을 받았다면 그린버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대체 여기는 지금 3번 같은 경우에 내용을 떠나서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알았니? 알았어? 봐, 생각해봐. 3번에 처음에 뭐랬냐면 예술계에서 그 작품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 누가? 예술계에서. 그러면 예술가들이 예술이라고 부르면 그건 예술이지. 이거 그린버그 얘기야. 알았니? 그린버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그 다음에 다에서 4번 봐봐. 다에서 예술은 행동이고 예술가는 행동가라고 한 것은 예술가가 현실의 문제를 벌써 틀렸잖아. 예술가는 그림 그리고 예술적인 어떤 것을 표현하는 거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다니. 사회와 현실 이런 거하고 무관하다 그랬잖아. 무관하다고.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사회와 결부시키면 안 된단 말이야. 사회, 정치 이거하고 거리를 두고 미술 자체의 심미적 표현을 절대적 자유라고 고집했어. 그러니까 예술의 독자성, 비타협성을 주장한 거잖아. 근데 갑자기 예술가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전투 나가서 싸운다고? 그건 아니지. 그 한 구절 때문에 틀린 거야. 예술가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예술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술적 구현이야. 5번. 다해서 예술은 삶을 이루는 사건들 중에 하나고 끊임없이 삶과 사람과 상호작용을 한다고 한 것은 그린버그 이론에 대해서 예술에 대한 관람자의 반응, 심리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적 입장을 지지하는 데 활용되고 반대 입장이니까 지지하는 데 활용됐겠지. 됐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예술가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4번 문제. 위클의 그린버그의 관점에 입각하여 보기에 가하고 나를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가는 만의 피리 부는 소녀. 그러면 그린버그가 극찬하겠지, 그치? 살롱 1866년 살롱전에 출품된 이 작품은 감정을 배제한 밑줄쳐. 감정을 배제. 그린버그 얘기야. 회화의 편면성 강조. 밑줄쳐. 그린버그 얘기야. 기존의 미술 기법을 깨트렸어. 그린버그 얘기야. 당시 미술계로부터 혹평을 받았죠. 나는 잭슨 폴락의 1948년 작인 넘버원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회화 표현에 드러나는 평면성을 통해 밑줄쳐. 평면성을 통해 마치 거대한 벽화처럼 변형시킨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호평을 받았네. 자, 둘 다 모두 그린버그가 극찬했던 작품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림에 관한 설명을 한번 확인해 볼게. 문제.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거야. 1번 봐봐. 가는 원근법을 적용하지 않고 입체적인 것을 입체감을 강조하지 않았대. 이거 버려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그린버그는 원근법, 입체감 다 아까 명암법이라고 했지, 그치? 이런 거 원근법이랑 입체감 3차원이잖아. 안 된다고. 기존의 미술 규범을 깨트린 작품 아방가드로 가장 먼저 뛰어나가는 전위 작품이라고. 맞았고 2번. 나는 복잡하고 난해한 형상을 표현함으로써 내용이 없는
미술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군. 내용이 없는 건 뭐야? 내용이 없을 수가 없지. 형식과 내용의 결합이라고 얘기했잖아.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아름다운 작품이고 여기서는 변형시킨 아름다운 작품이라 호평을 받을 수 있겠어. 그린버그가 얘기했던 게 순수 추상 미술이잖아. 형하고 색채 이런 것들은 안에 있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형식이 강조되고, 그리고 나의 작품 잭슨 폴라그 작품은 극찬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내용이 없는 미술 작품이라고 볼 수는 없지. 극찬을 받았다는 건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알겠니? 이거 틀렸어. 내용이 없는 미술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 전에도 그린버그 전에도 내용이 없으면 좋은 작품이 아니었고, 그린버그도 내용이 없으면 안 돼. 내용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물론 형식이 두드러져야 되는 거지만, 아니 그린버그 관점에서는 이 잭슨 폴락의 그림은 아주 아름다운 작품으로 호평을 받는 거고, 형식이 그 전의 것하고 다르지만 그 안에 내용이 있겠지. 내가 아까 뭐라 했어? 불규칙 속의 규칙. 이게 막 부린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규칙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보통 그걸 프랙탈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프랙탈이라는 어떤 뭐라고 얘기했대? 원리 같은 게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야. 봐봐. 눈으로 보니까 불규칙인데 그 안에 규칙이 있어. 의도적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저렇게 뿌리는 기법을 통해서 2차원 평면에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지, 그린버그 입장에서는. 2번이 틀렸네, 그지? 내용 없는 이 부분 틀렸다. 항상 비문하면 이렇게 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딱 어떤 특정 부분, 그걸 빨리 찾아내야 돼. 3번. 가가 등장한 이후에 나가 등장하게 된 것은, 이건 연결이 되지, 그지? 미술사 역사적 발전에 따른 필연적 결과. 누구? 그린버그는 필연적 결과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모더니즘만 남을 거야, 절대적이야 라고 확신했잖아. 증거 대봐. 없는데 난 확신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 4번. 가나 모두 같은 계열이야. 작품의 감정이나 서사, 이념, 얘는 대제라고 그랬지, 그지? 작품의 형식에 집중, 이거 맞고요. 미적 측면에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그린버그는 얘기하겠지. 그런데 그대로야. 감정, 서사, 이념, 배제. 형식 중요해. 그게 미술이야. 맞았고요. 5번. 가나 모두 회화의 평면성을 강조, 그린버그 얘기고, 캔버스의 면이라는 회화의 독자적, 비타협적 성격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중요하겠지. 이것도 그린버그 얘기니까 맞았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거야. 알겠지? 뭘로 버렸을까?